대기업 부장 60세에 퇴직 후 골프만 치다 망했다. 그때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진심 어린 후회의 한마디. 야, 퇴직하면 매일 골프나 치면서 살 거야. 얼마나 좋아?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나 이런 꿈 하나쯤은 품죠. 오전엔 커피 한 잔, 오후엔 골프 한 라운드, 저녁엔 와인 한 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제 친구 중에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까지 꽉 채운 친구가 있어요. 60세 퇴직식 날엔 회사에서도 꽃다발에 기립박수까지 받으며 멋지게 마무리했죠. 퇴직금도 꽤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되겠지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6개월이 지나자 말이 달라졌어요. 야, 나 미치겠다. 매일 골프 치는 것도 지겹고 사람도 안 만나고 나 이제 뭐 하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러웠던 그의 은퇴가 어느새 안타까운 인생 후반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왜 은퇴 후에도 아무거나라도 해야 하는지, 왜 놀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사례 3가지를 통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해방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하루 이틀은 해방이죠. 하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 2달이 되면 몸도 마음도 이상해집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사례 삼성전자 출신 박 부장, 은퇴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 박 부장님은 퇴직 전까진 정말 스마트하고 야무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 골프에 빠졌죠. 거의 매일 골프를 치고 저녁엔 술 한 잔. 처음엔 활기찼지만 6개월 지나자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소화불량, 수면장애, 체중 증가, 그리고 결국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말이 일상의 목표가 없고 반복되는 소비형 생활이 뇌활동을 둔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뇌세포 활동도 빠르게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 아무거나라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생각보다 하고 싶은 일은 막상 해보면 재미없거나 수익이 안 되거든요. 사례 63세의 텃밭 유튜브로 인생 2막을 연 김 사장. 김 사장님은 원래 제조업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인데 은퇴하고선 난 영상 편집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데 무슨 유튜브냐고 하셨죠. 그런데 손자에게 스마트폰 배우고 텃밭에서 고구마 캐는 장면을 짧게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니까 점점 하고 싶은 일이 됐어. 지금은 구독자 3만 명의 월 수익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문성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걸 김 사장님이 보여주셨죠. 3. 소득보다 중요한 건 역할감이다. 은퇴하고 나면 소득보다 더 절실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건강도 따라 무너집니다. 사례 65세 은퇴교사, 치매 초입에서 봉사활동으로 되살아난 이야기. 교직 35년 후 퇴직하신 선생님, 퇴직 후 처음 1년간은 독서와 여행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사람 이름을 까먹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보니 초기 치매 진단. 그 후 친구 권유로 독서 지도 봉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생과 책을 읽으며 머리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한 거죠. 담당 의사도 역할감이 뇌를 살린 케이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은퇴 후 왜 무엇이든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놀면 진짜 늙음이 시작되고 뭔가 하면 젊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런 활동이 없는 사람은 2년 내 인지 능력이 평균 25%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계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엔 일이든 봉사든 취미든 무엇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3가지. 내가 평소 좋아하던 걸 메모해 보세요. 텃밭, 요리, 걷기,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여기서 시작합니다. 돈보다 의미 중심의 일을 해보세요. 봉사, 마을 도서관 활동, 지역 특강 소득은 나중입니다. 늦었다 생각 말고 지금이 제일 빠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60세면 앞으로 203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인생의 이막은 놀면서 흐려지는 삶이냐, 무엇이든 하며 다시 피어나는 삶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뭐라도 했더라면. 이 말을 후회로 되뇌지 않도록 지금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기업 부장, 60세에 퇴직 후 골프만 치다 망했다. 그때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서론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은퇴는 평균 60세 전후. 그렇다면 은퇴 후 최소 20년은 스스로 삶을 꾸려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20년입니다. 계획 없이 보내면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망가집니다. 특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좀 쉬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쉬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은퇴 후에도 무엇이든 해야 하는가? 5가지 핵심 이유. 1. 심리적 붕괴를 막아야 한다. 정체성 상실의 위험.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직업과 직함에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과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아 혼란을 겪게 되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를 자아 통합 vs 절망의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즉, 의미 있는 활동이 없으면 절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내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3배 증가합니다. 2. 무기력은 건강을 무너뜨린다. 활동 부족은 곧 노화 가속.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직후 아무런 활동 없이 6개월 이상 지내는 경우 신체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인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2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감소는 낙상과 골절, 그리고 치매 발병률을 높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치매 발병률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반드시 지속해야 합니다. 3. 경제적 여유가 아닌 경제적 지속성이 중요하다. 퇴직 직후엔 퇴직금, 연금 등으로 당장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고정지출보험, 생활비, 병원비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62세 기준 약 55만원. 최소 생활비 1인 기준 약 13만 150만원 필요. 의료비, 돌발 지출까지 고려하면 월 200만원 이상 필요. 따라서 돈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소소한 수익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재능 기부 강사, 동네 배달, 택배 보조, 유튜브 등. 4. 관계는 활동 속에서 살아난다. 퇴직 후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공동체를 떠나면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어지죠. 하지만 관계를 잃는 것은 정신 건강에 큰 타격입니다. 하버드 80년 행복 연구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산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라고 결론 지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 활동 속에 있습니다. 동아리, 봉사,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커뮤니티 등. 5.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보험은 역할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역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예시 은퇴 후 글쓰기 강사로 활동 중인 70대 여성. 작가가 된 건 아니지만 누군가 내 글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나를 살게 한다. 자신만의 작은 역할을 갖고 사는 것이 건강, 정신, 인간관계, 수입 모든 걸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실제 사례 3가지로 보는 왜 무엇이든 해야 하는가. 사례 대기업 부장, 60세 퇴직 후 골프에만 몰입 1년 후 무너진 삶. 정년 퇴직 후 골프 치며 살겠다며 여유로운 은퇴를 선택. 6개월 후부터 건강 이상 신호 체중 증가, 수면장애,
식욕 저하. 외로운 목표 상실로 정신과 치료 시작. 결국 지역 도서관 강사로 자원활동하며 회복. 교훈 놀기는 일시적 즐거움일 뿐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 사례 제조업 퇴직자. 유튜브 시작해 제2의 직업으로 전환. 퇴직 후 3개월간 방황하다. 스마트폰으로 텃밭 영상 올리기 시작. 초기엔 관심 못 받았지만 진정성 있는 내용의 구독자 증가. 지금은 은퇴 후 농촌생활 콘텐츠로 월 수익 8만 100만 원. 교훈 처음엔 작게 시작하더라도 의미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사례 전직 공무원, 봉사활동 통해 치매 초입에서 극복. 정년 후 책만 읽으며 혼자 지냄 점차 기억력 저하. 친구의 권유로 아동 독서 지도 봉사 시작. 사회활동 참여 후 인지기능 회복, 삶의 의욕 되찾음. 교훈 작은 역할감이 뇌를 지키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60세 이후 놀아도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놀다가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무엇이라도 하면서 오히려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세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때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라는 말은 하지 않게 당신의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해보세요.